안녕하세요. 엄마 김다영입니다. 오늘은 뷰티 유튜버로서의 다영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다영으로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제 목 상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저희 집이 온 가족이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오늘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토크 방송을 제가 오늘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차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차는 카모마일 차고요. 이 통은 제가 처음 먹어봐요. 제가 예전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거거든요. 카모마일. 캔을 열면 티백이 나옵니다. 이런 티백이고요. 요거는 한 통에 8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8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컵은 스타벅스 컵인데요. 이것도 제가 생일 선물 받았던 거예요. 제가 사실 맥주를 마시면서 하는 토크 영상을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술을 안 해요. 뭔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술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아요는 뭐야? 않아요. 제가 지금 토크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떨려서 좀 소심해져요. 나랑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1년에 맥주를 2병 정도밖에 안 마셔요. 2병 마셔도 많이 마시는 건데 올해는 아직 1병도 안 마신 것 같아요. 1병 정도는 마셨나? 한 번 마실 때 1병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끔 한두 모금씩 해서 다 합쳐서 2병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약간 혼맥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제가. 먼저 혼자 맥주를 마시면 되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고 뭔가 어른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뭔가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맥주를 마신다는 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혼자 맥주 마시기. 근데 저는 그 맥주의 그 따가운 느낌이 싫어요. 그래서 저는 탄산도 안 마시거든요. 맥주를 도전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한 2모금 마시다가 난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그 브라더 소다라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소다 맛. 그건 뭐라 그럴까? 칵테일이라고 하는 건가? 아무튼 뭐 그런 샴페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마셨는데 쬐끔 마셨는데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젬병이다. 어차피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는 거 한 모금 가지고 나눠 마시죠. 여러분은 술 잘 하시나요?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혼맥을 꿈꾸며 오늘은 카모마일 맛있게 마실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누고 싶은 말은 제가 벌써 출산을 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출산을 했고 지금이 10월 31일이네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작년 지금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지 하면서 사진첩을 찾아보게 되고, 사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는 진짜 인생을 통째로 아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전에 있었던 김다영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뭔가 한 차원이 다른 차원의 김다영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정말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작년에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작년에 왜 그렇게 그랬지? 왜 작년에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또 태교 일기장도 보고 또 지난 영상들을 보면서 지난 영상에 제가 막 임신하면 이런 게 힘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털어놓은 영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영상들 보면서 진짜 이거는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하고 여성분들이 진짜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될 수도 있겠다. 또 구독자분들도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내가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임신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선뜻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임신하면은 이런 변화가 와요. 이런 감정을 가지게 돼요. 이런 심리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라는 거를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너무 우울해질 것 같고 자꾸 그 사실 자체를 정리를 하다 보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힘들다는 걸 어필하는 느낌?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막 위로해주세요. 라는 영상이 될 것 같고 또 그런 영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또 해야 한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 큰 과제로 다가온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잠시 미뤄뒀고 이제는 1년이 지난 지금 좀 더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사실 지금 유튜브를 보면 뭐 출산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육아 뭐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임신에 대해서는 큰 컨텐츠를 다루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교육 시간에 배우는 것도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됩니다. 이 정도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 임신 중절 수술은 없어져야 합니다. 나쁜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배웠던 게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그렇게 배웠잖아요. 정작 임신을 하는 건 여성이잖아요. 남성이 아니라. 임신이란 걸 이루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임신을 마감을 하고 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성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런 사회에서 인식을 할 때도 그렇고 임신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만 어려운 거다 라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애 낳는 거 그렇게 힘들다며 그렇게 아프다며 라는 것만 알지 임신하는 거 힘들다며 라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출산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출산보다 임신 기간이 더 힘들어서 둘째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둘째 생각 없냐고 주변에서 물어보면 낳는 건 내가 낳을 수 있으나 임신은 네가 해줘. 그런 생각? 출산도 물론 매우 힘들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임신 기간도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 이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임신은 누구나 하는 건데 너 왜 유나 떨어? 임신하면 당연히 그런 거지. 임신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니까 너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이 사회가 임신한 사람한테 입막음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임신하면 뭐 먹으면 안 돼. 뭐 화장품 뭐 쓰면 안 돼. 뭐 샴푸도 뭐 하면 안 돼. 치약도 뭐 하면 안 돼. 옷도 뭐 어떻게 입으면 안 돼. 뭐 신발도 어떻게 신어야 되고 아무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짜 꼭 만들어야겠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맨날 뷰티 영상을 촬영하다가 갑자기 이런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여러분들을 이 컨텐츠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컨텐츠들을 자주 만들 거예요.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처럼 뭔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현재 임신 중이신 분들께 위로라도 되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임신 기간에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겪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오늘 꺼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1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 10개월 내내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3일에 한 번씩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행복한 척을 했다기보다는 행복할 때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기분일 때만 사진을 찍고 싶고 그런 기분일 때만 영상을 찍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우울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가 너무 싫었어요.
내 것은 좋지만 남의 것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뭐 현재 임신하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인간이라면 인스타그램, 뭐 SNS, 유튜브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씁쓸하고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추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임신을 했다 보니까 나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서는 거잖아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임신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유독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에만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자유롭게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뭔가 술을 마신다든지 그냥 자유로운 그런 느낌의 컨텐츠들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엄청 부정적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디테일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신체적 변화라든지 주위의 시선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고리고리 연결이 돼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와, 진짜 부럽다. 나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부럽다. 나는 내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앞으로? 아, 나는 왜 이 나이에 뭐 물론 제 나이에 벌써 아이 셋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제 나이에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만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는 왜 이 나이에 임신을 해서 이런 감정을 겪고 있을까? 근데 그 와중에도 괜히 임신했어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임신을 할 걸 내가 너무 개념 없이 임신을 했나? 나는 왜 이러지? 나 개념이 왜 이렇게 없지? 나 바본가?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부부 사이에서 제가 임신을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편은 공감을 해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알기는 할까? 자기가 임신하는 거 아니니까 모르겠지. 자꾸 다른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우와 좋겠다, 나도 잘 되고 싶다, 우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우와 나도 저런 데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나는 앞으로 저렇게 안 될 텐데. 자꾸 즐거운 사람들 혹은 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랑. 즐거운 사람들 또는 일적으로 또 잘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너무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감정들을 겪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한테라도 털어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 성격상일 수도 있어요. 제 성격상 다른 사람한테 원래 잘 털어놓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 안 했거든요. 제 친구들은. 근데 결혼도 안 한 친구들한테 내가 임신을 해서 힘들다라는 점을 자꾸 어필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도 불편하게 될 거고 또 그 불편함을 지켜보는 나도 되게 불편할 거고 그런 상황조차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분명 내 친구들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겠지만 임신에 대해서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나를 깊이 공감해줄 수 없고 당연히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털어놔봤자 부정적인 에너지만 뿜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외롭게 만들고 더 초라하게 만들고 더 구석으로 몰아가게 되고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냐면 나는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완전 차가운 회색의 벽이 내 코 바로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건 깨부실 수 없는 그런 완전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내 앞을 그냥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 차가운 온도와 그 벽의 에너지가 내 얼굴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게 산전우울증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산전우울증이나 뭐 산후우울증 이런 거 잘 안 믿는 편인데 당연히 우울하죠. 나는 지금 새로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밟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자유도 못 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미지의 세계야. 그러면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내 몸에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어. 이거는 내가 뭐 뭘 잘못 먹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도 아니야. 단지 임신했기 때문에 내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건 호르몬 탓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봐도 당연히 우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었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행복한 부분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임신해도 행복해 보여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사실 임신 기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네가 더 불편하고 또 나를 위로해 주려고 뭔가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너희들한테 털어놓기가 힘들었어.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았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엄청 놀래더라고요. 너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너는 그냥 너무 행복해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임신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처럼 SNS 보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우울하고 또 그런 절벽 같은, 그런 콘크리트 벽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누구한테든 털어놓으세요.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이런 감정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죽어도 주변에 나의 이런 힘든 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쓰세요. 댓글로 써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댓글에 답변을 주지 않아도 털어놨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털어놨을 때 그냥 내가 털어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그냥 털어놨다는 사실 자체가 갑자기 위로가 돼서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감정을 아직까지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삶을 산 지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저도 아직까지도 재작년에 나처럼 자유롭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죠. 저는 임신 전에 어차피 임신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일 때 지나가다가 아니면 혹은 뭐 인스타그램으로 보던가 그 삶이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나는 생각은 없지만 그냥 그 정도의 부러움? 그냥 그 정도의 부러움으로 과거에 내가 부러울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저의 삶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도담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직해요. 그것은 나의 근본이에요. 그것 자체가 나의 영혼인 느낌? 그렇다 보니까 즐거워 보이는 분들 또는 잘 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예전에 저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지금 내가 왜? 그래, 나 저런 자유 못 가져. 나 저렇게 될 수 없어. 나 저렇게 놀러 다니고 나 저렇게 즐거울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의 내가 부러워할 필요 있을까? 내 삶이 좋아. 내가 좋아. 이거 자체가 나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 꺼져.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세상이야. 나는 내 세상에 살고 있어. 다른 세상은 그냥 다른 세상일 뿐이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없어. 저 사람들도 나처럼 될 수 없듯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없어.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재 지금 그런 감정을 겪고 계실 산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큰 도움은 되드리지 못해도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 쉼터는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기 만드시느라 너무나 큰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툭 던지는 듯한 위로의 한마디라도 부탁드려요.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면은 당연히 과거와는 다르게 됩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막막하기도 하면서 미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아니라 아기가 있음으로써 나에게 생기는 감정들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제로 한 영상들을 몇 개 더 만들면서 또 점점점 다듬어 가서 남성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토크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